요즘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든다. 이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. 은퇴하고 나서도 경제, 사회, 문화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. 바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죠.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 이 변화가 정말 거대한 물결이더라고요.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은퇴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? 뭐랄까, 한가롭게 쉬거나 손주들 재롱 보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? 사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요, 오늘 저희가 볼 데이터는요, 와, 이런 생각이 정말 옛날 얘기가 됐구나 하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, 70대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, 오늘날 한국의 시니어분들이 이제 이쯤에서 은퇴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평균 나이라는 거예요. 믿어지세요?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것과는 정말 다르죠? 그야말로 기존의 생각을 한 방에 깨버리는 숫자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놀라운 발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일이란 건요,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. 그 이상으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, 또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. 와,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? 응답자의 거의 절반, 그러니까 47.1%가 나는 70대까지 일할 거다라고 답했고요. 심지어 80대까지 일하겠다는 분들도 6.6%나 돼요. 이걸 그냥 합쳐보기만 해도 절반이 훌쩍 넘는 분들이 70대 이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거잖아요. 이건 실제로 한 60대 프리랜서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. 이 한 문장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모든 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제 일이란 건 생계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지키는, 뭐랄까,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 거죠.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냥 몇몇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시니어 분들의 무려 80.7%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시니어에게 일이란 건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 시니어 세대가요,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서 정말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분들의 경제력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합니다. 이 부분은 진짜 흥미로운데요. 55세에서 69세 시니어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이 532만 원이거든요. 근데 이게 우리 사회의 헐이라고 하는 30대 가구의 504만 원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. 단순히 월급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연금까지 더해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분들의 경제력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게 바로 이 막대한 자산입니다. 평균 총 자산이 무려 7억 8천만 원. 와, 이건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. 이제 이분들을 그냥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막강한 경제력,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? 이 그래프를 보면 딱 감이 옵니다. 예전에 중년일 때는 80%가 넘게 다 큰 자녀들을 도와줬는데 시니어가 된 지금은 그 비율이 35.8%로 그냥 뚝 떨어져요. 네, 맞습니다.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그 여윳돈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쓰이는 거예요. 돈 쓰는 패턴이 가족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.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.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여가 활동에 쓰는 시니어 비율이 64.3%, 다른 모든 세대보다 월등히 높아요. 여행이든 운동이든 사람 만나는 거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. 한마디로 자녀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나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. 혹시 아직도 시니어 세대는 옛날 생각에 갇혀 있을 거야 라는 편견 갖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이제 그 생각은 정말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돈이나 기술에 대한 이분들의 생각이요, 깜짝 놀랄 만큼 미래를 향해 있거든요. 평생 부동산은 절대 배신 안 한다는 믿음으로 자산을 모으신 세대잖아요. 그런데도 자녀 세대한테는 부동산보다는 23.9%, 주식이나 ETF 51.1%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.
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읽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리지 않는 거죠. 정말 유연한 생각 아닌가요? 기술적으로 오면 이건 더 드라마틱해요. 지금 당장 AI 서비스를 써본 경험은 56.3%로 아직 젊은 층보다는 좀 낮아요. 그런데 이건 이야기의 딱 절반일 뿐입니다. 진짜 놀라운 건 바로 다음에 있어요.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. AI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무려 58.3%. 다른 모든 세대를 제치고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.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미래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하다는 뜻이죠. 이건 시니어 세대가 그냥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면서 미래를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.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활기찬 시니어 세대.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데이터로 보이는 모습과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있더라고요. 이건 정말 좀 의외의 결과인데요. 저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긍정적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액티브 시니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4%밖에 안 됐어요. 절반 이상이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아마 이 숫자가 그 답을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61.2%의 응답자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답했어요. 분명 좋은 뜻으로 부르는 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항상 활기차야만 해, 뭔가 계속 해야 해 하는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름은 이분들의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주기도 하는 복잡한 현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, 이제 은퇴라는 한 단어로는 이분들의 삶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된 거죠. 일, 여가, 경제활동, 또 자기 개발까지 이 모든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새로운 인생의 장. 글쎄요, 여러분이라면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고 싶으신가요?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